자,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요. 네, 교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면 부족한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목에 시험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문제는 일정 분의 실력이 향상이 돼서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부분에서 점수가 일정하게 아무리 공부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아주 더디게 가는 시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득점의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암기 과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습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념을 봐주자면 언어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죠. 그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점수가 내려가요. 개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이 조금 그래도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요, 점수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법규 같은 경우는 60점대 나오는 학생들이 좀 많고요. 개론과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70점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잘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과목에 치중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걸 등한시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들어갈 텐데, 기출문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서 구구단처럼 완벽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더라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를 통해서 숙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돼요. 자, 우선은 책을 보면 4페이지를 보면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단원별로 우리가 내용을 나갈 겁니다. 기출문제 할, 기출문제를 할 때는 꼭 명심할 게, 그래도 과거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예습을 꼭 해와야 돼요. 예습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어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계속 살려줘야 되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단원별로 나갑니다. 단원, 오늘 나가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예습을 좀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복습을 할 때 또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주차 개념이 끝나고 2주차 개념을 나가고 3주차 개념을 이렇게 주차별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단점이 뭐냐면 앞에 부분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할 때는 앞에 부분이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앞에 부분 할 때는 또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적을 시켜야 되냐면 1주차 공부하고 2주차 나가면 복습을 할 때 1주차와 2주차 거를 같이 가져야해요. 3주차를 하면 1주차, 2주차, 3주차를 모두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계속 누적이 되니까 8주차 과정이 진행이 되면 1주차를 8번이나 본 거예요. 2주차는 7번을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마지막 주차에도 앞부분이 오히려 더 좀 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복습을 할 때 보면 하루에 한 번 복습을 할 때 전체 개념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결국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든 기본 개념을 들여다보는데 30분에서 2시간 안쪽으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정도 반복이 돼야 시험장에 갔을 때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당연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실제로는 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 갈 텐데,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단원별 기출 문제는 단원별로 들어갈 거니까 열심히 같이 해도 괜찮아요. 먼저 풀어도 괜찮고 같이 문제를 보면서 점검해서 실력을 쌓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나 괜찮아요. 대신 기본 개념을 꼭 예습을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매년도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문제를 뒤에다 놓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단원별 문제는 문제 보고 내용 보고 그리고 점검하려고 문제 다음에 해설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눈으로 봐서 정답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을 맨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보면서 정답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고 맞춘 다음 정답으로 확인하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쓰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대신 파트 2를 보면 이제 매해 기출된 문제를 넣어놨죠. 2014년부터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과거에 시험을 봤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 내 실력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실력일까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단원별로 매년 출제된 문제를 넣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문제는 복원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거라 정확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문제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 문제부터는 이거는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문제는 본인의 풀었을 때의 그 점수가 본인의 실력이 맞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열심히 복원시켜 놓은 문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시간은 무조건 기본 15분이에요.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문제를 풀 때 몇 분이 걸리냐면 7분에서 12분 사이에 문제를 풀게 되고 점검까지 다 마치는 시간이 7분에서 12분이에요. 그 정도는 풀어야 시간 안배된 거를 국어라든지 영어에 시간을 더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점수가 나고 원활하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개론은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게 고득점도 나와야 되겠지만 시간을 줄여서 국어라든지 영어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넣은 것은 해답을 맨 뒤로 넣었어요.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점검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을 가지고 내용을 점검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파트 1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단원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방 조직 2페이지 1번 소방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이런 내용을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고 얼마나 만큼을 반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소방의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는 소방의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소방의 목적은 소방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공부했던 부분이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합니다. 생명, 신체, 그리고 무엇을 보호한다?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갑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소방의 업무 범위로 정해놓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거 예방, 경계, 진압이 이게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했다. 기본적 임무와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능 중에 이렇게 잡아줬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면 혼란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질서 기능이고 화재를 진압해 줌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니까 지켜준다. 보완 기능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 그 후에 추가된 임무가 구조 구급 활동이에요. 처음부터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 구급 활동은 무슨 임무라고 그래요? 그 후에 추가된 임무다. 파생적 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가된 임무, 파생적 임무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기능 중에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능입니까?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안 기능과 봉사 기능을 먼저 구분해라.
이게 기본 개념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소방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조건 밑줄 쳐야 돼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생각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실수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1번을 딱 읽었더니 틀렸어. 그럼 정답 1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습관적으로 옳지 않은 건 밑줄 치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쳐서 구분하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해라. 그러면 1항 정부의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질서 기능이고 그 중에 보안 기능이다. 보안 기능 동그라미 치고 딱 들어맞아요. 그게 기본적 임무니까. 2번 그럼 그 기본적 임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여 이 항 보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만 넣었지만 뒤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거 궁극적 목적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니까 맞아요. 그로 인해 목적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내용을 찢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넣어놨습니다. 사항을 보면 구급대의 운영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구급대 운영 우리가 공부할 때 구조 구급 활동은 무엇의 운영을 통해만이 가능하다? 구조대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파생적 임무예요. 내용은 맞지만 기본적 임무가 아니고 뭐다? 파생적 임무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해야 되니 해설을 봅니다. 소방의 임무의 기본적 임무 밑줄 치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칩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밑줄 치고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의 기능 밑줄 치고 그 중에 질서 기능 밑줄 칩니다. 그 질서 기능 중에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니은 파생적 임무는 가히 중간쯤에 화재 재난재 급박급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밑줄 치세요. 키워드를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정답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구조 구급 활동에 밑줄 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건 기본적 임무든 파생적 임무든 목적은 동일해요. 그럼 정부의 기능 밑줄 치고 봉사 기능 동그라미 다 반드시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젠 궁극적인 목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로 우리 면접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꼭 동그라미를 쳐서 외워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단어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소방의 개념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치고 뒤에 구조 구급 활동 밑줄 칩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아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밑줄 치세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선은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뺐어요. 그리고 문맥상 필요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 2004년, 2006년, 7년, 8년 이때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시도에서 각각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는 다 빼고 이제 문맥상 같은 맥락을 가는 건 다 빼고 문제가 변형을 주겠던 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같은 해의 문제를 출제한 걸 보면 시도마다 중복된 문제들이 많은데 한 해 한 해 문제가 넘어갈 때를 보니까 문제의 중복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돼도 다른 각도에서 정답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변화되고 문제의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까지도 대충 예측이 가능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반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부하면서 느껴야 돼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이제 소방이라는 개념이 이 두 문제를 통해서 1번 문제가 오히려 더 좋죠. 깊숙이 모두를 질문했으니까. 3번. 불이 지니는 소방의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소방은 어떤 이념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여기 질문에서는 불을 물어봤네요. 불은 어떻게 우리가 외우면 돼요? 불은 앞자만을 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화, 창, 광, 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앞자만을 따서 화, 창, 광, 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잘 압니다. 화합성이다. 이렇게. 두 번째, 창의 성이다. 세 번째, 광명성이다. 네 번째, 정의 성이다. 화, 창, 광, 정. 화, 창, 광, 정. 그러면 2004년도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시계는 어두문자만 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화창광정, 화합성, 창의성, 광명성, 정의성, 어두문자 맞는 건 정답 1번 광명성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나오는 유형들은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럼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풀어줘야 된다. 좀 세밀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화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성, 강력한 의미 자체를 좀 줄여서 키워드를 살려야 돼요. 강력한 연단 과정을 슬기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한다. 슬기롭게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키워드만이다 일단 잡아주세요. 창의성이란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키워드 잡을게요. 광명성은요. 빛광자를 썼네요. 빛과 온정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걸 문장을 다 익힐 수는 없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답을 구별해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살린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빛과 온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빛과 온정. 정의성은요. 선량하고 신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정도로 키워드만 잡아줘도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출제될 만한 것은 불도 있지만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까지 이렇게 마무리 져주면 되겠죠. 물입니다. 물은 앞자만을 따면 어떻게 된다? 유, 윤, 포, 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유, 윤, 포, 필 이렇게 잡아줍니다. 유, 윤, 포, 필이다. 이렇게. 그럼 유연성이다. 유연성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 그리고 두 번째 윤리성이다. 포용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죠. 유연성입니다. 신축적이고 온유한 자세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윤리성이란 자연과 사회 현상 속의 순리에 순응하여야 한다. 불편하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고 출제될 만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변화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열심히 연습을 해줘야 된다. 포용성입니다. 서로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 간의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필수성이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만이라도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능력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불이 지니는 소방의 이념은 화, 창, 광, 정. 초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올 만한 걸 우리 몸에 만들어줘야 돼요. 정답은 광명성이고, 그러면 3페이지 위를 봅니다. 불이 지닌 상징성. 참으로 설명이 길게 되어 있지만 화, 창, 광, 정의 동그라미 치고, 화합성이란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강력한 연단 과정을 슬기롭게 통과에 밑줄 쳐서 키워드만 계속 익혀주세요. 두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줄에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밑줄 칩니다. 바른 길로의 추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디귿 광명성은 빛광자를 썼네요. 두 번째 줄 끝에 빛과 온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밑줄 칩니다. 리을 정의성은요. 두 번째 줄 끝에 선량하고 신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밑줄 치고, 얘는 외운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먼저 읽어서 인지를 계속 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인지가 되면 그 다음 외워볼까 맘먹었을 때 그냥 외워집니다. 인지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 물은 우리가 이제 또 보완을 해줘야 될 거니까 유윤 포피를 먼저 확인하고, 윤 신축적이고 온유한 자세로 대응, 윤 자연과 사연상 속의 순리의 수능, 포 포용성 서로 간의 화평을 추구, 필수성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태극이 상징하는 소방의 이념은 늘 태극은 자주 본다. 자주성, 주인성 이렇게 줬지. 그러니까 정답은 자주성, 주인성 정답 3번입니다. 아직 태극까지는 그 상징성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 필요 없어요. 물과 불, 아직은 여전히 물과 불 이게 가장 강하니까 이거 먼저 잡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로서 그 시대와 명칭이 옳은 것은, 소방의 역사에 관해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나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이게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어디까지 나오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소방의 역사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 시대 10개를 먼저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에 내용을 첨가해서 서로 섞이는 걸 막아줍니다. 자, 어느 정도 외워졌나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삼국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통일이에요. 세 번째가 고려. 네 번째가 조선이 됩니다. 이제 한눈에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은 가보와 일제 이렇게 하죠. 가보개혁 전후와 일제 강점기가 이렇게 됩니다. 삼국, 통일, 고려, 조선, 가보, 일제. 가장 불편한 시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군, 정부 이렇게요. 발전, 소방행정제도의 발전 시기란 건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다. 그러니까 미군, 정부, 발전, 성숙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요. 그 다음은 연도를 늘 순서를 지키세요. 이 미군, 정부, 발전, 성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를 접해보면 알겠지만 연도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연도인 미군정시대 몇 년도다? 1946년부터 1948년이 언제나 가장 떠오르게끔 계속 유도를 해줘야 돼요. 연도를 여기서 바로 기억해내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946년부터를 연상해서 내용이 들어가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 다음은 연장되는 거니까 1948년도부터 언제라고요? 1970년. 필요하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요. 찾는데 불과 1, 2초면 돼요. 1970년부터 1992년. 그리고 성숙 시기는 1992년부터다. 연도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연도를 외웠으면 세 번째, 무엇을 내라? 소방제도를 외워라. 출제 경향을 비교해 보면 언제나 우리가 공부할 때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출제 경향에 맞게 외워라. 그래야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군은 미군 독립이에요. 독립된 자치소방체제다. 정부 국가입니다. 국가 소방체제예요. 발전 이원, 이원적 소방체제 둘로 나눠졌죠. 서울과 부산은 지방자치소방체제. 다른 시도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국가소방체제입니다. 성숙광역, 광역시 출범하며 광역자치소방체제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한 번 더 미군 독립, 정부 국가, 발전 이원, 성숙 광역. 알든 모르든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푸는 게 아니고 습관이 풀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못하면 실수를 해요. 흘러나오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알아서 모든 게 다 풀리게.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삼국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재앙, 국가적 관심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수시나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화재 예방 의식이 높았다. 그리고 군사나 백성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게 하였다. 고려시대는 어떻게 였나요? 금화, 금.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다 그랬죠. 금화, 금인데 금화 제도가 중요해요.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금화 제도. 화통도감, 화양류 관리를 위해 화통도감을 두었다. 그리고 금화 관리자를 배치하게 하였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금화, 금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이해되죠? 조선시대는 금금수예요. 그런데 금화 제도냐, 법으로 제정 공표했느냐, 법으로 시행했느냐, 제도로 시행했느냐, 어떤 게 더 강력해요? 법으로 시행하는 게 강력하지. 그래서 얘는 제도는 고려, 법으로 제정 공표한 건 조선, 제도로 시행된 건 고려, 법으로 시행한 건 조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금화법령, 금화제도를 꼭 가장 우선으로 둬야 돼요. 그 다음은 금수라고 표현하죠. 금화도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 연도 외워줘야 돼요. 1426년 세종 8년 몇 월이다? 2월에 어디에 설치하였다? 병조에 설치하였다. 병조 관할이다. 이렇게 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라고 해요. 또 하나 수성금화도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수성금화도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해서 기능을 더 확대시킨 겁니다. 수성금화도감 연도를 외우세요. 1426년 세종 8년 몇 월? 6월입니다. 1426년 세종 8년 6월 어디에 설치하였다? 공조에 설치, 공조 관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갑오개혁 전후로 가면 쏘쏘라고 표현해요. 쏘쏘 이렇게 하는데 혼돈이 될 만한 단어를 먼저 익혀야 돼. 쏘쏘. 소방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지. 그런데 시대를 나열할 때 혼돈을 줄 만한 건 소화전 설치입니다.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을 설치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일제강점기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방서, 소방수 이렇게 표현하죠. 소방서, 소방수. 소방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쏘쏘와 혼돈이 될까봐 얘는 쏘쏘 이렇게 읽고 얘는 소방서, 소방수라고 하죠. 소방수는 상비, 소방수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도 하나 들어가요. 소방서, 소방수를 외웠으니 연도 하나 잡아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 무슨 소방서? 경성소방서가 있습니다. 경성소방서 연도가 언제라고요? 1925년 이렇게. 물론 제2의 서울이라고 표현하는 부산과 북한의 서울, 평양 둘은 1939년에 소방서를 설치하고 41년에 청진에 설치, 44년, 45년은 이렇게 읽어요. 용인함으로 읽고 갑니다. 그러면 용산, 인천, 함흥이 이제 세 개가 잡혀요. 그냥 계속 읽어서 인지시켜주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완벽하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경성소방서는 1925년에 설치하였다. 이거를 반드시 외우세요. 이제 미 군정시대로 가면 독립된 자치소방체제인데, 이것들은 또 연도 중심으로 한번 열심히 나열해야 돼요. 미 군정시대는 키워드가 뭐예요? 중앙에 중앙소방위원회, 지방에 도소방위원회니까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유는 1958년에 소방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자, 이제 연도가 나옵니다. 1958년에 무슨 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소방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렇게 소방행정제도의 발전 시기와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는 연도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혼란을 일으킬 만한 부분부터 먼저 익히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게 가장 혼돈을 일으킵니다. 1972년은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 왜?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서울과 부산은 지방자치소방체제를 실시하거든요. 나머지 시도는 역시 국가소방체제야. 그래서 1972년을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그 전까지 무조건 경찰 공무원이야. 소방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1973년에 무슨 법을 제정 공포?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그리고는 경찰 공무원인 신분을 소방 업무를 하는 지방직 경찰 공무원을 이제 지방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의 명칭을 붙여줘요.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없었어요. 그냥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드디어 소방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해서 국가소방공무원이라고 용어를 빼내요. 그렇지만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둘 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인데 별정직 소방공무원입니다. 아직 특정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1975년에는 무슨 본부? 민방위 본부. 이렇게 계속 반복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일단 구별이 필요한 것부터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이 될 만한 것부터.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992년, 여기 1992년은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이건 이제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광역시가 출범됐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광역자치 소방체제예요. 그럼 1992년은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혼돈하지 말고 1958년이 소방법이니까 소방법. 2003년 5월에는 무슨 법을 제정 공포했다? 소방기본법. 혼돈이 될 만한 거 무조건 반복을 해줘야 돼요. 1958년 소방법, 2003년 5월 소방기본법,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면 혼돈이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 2004년 3월 11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꾸준히 읽어줄 거고, 그 대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2004년 6월입니다. 6월 1일이에요. 용어를 잘 보세요. 소방방재청 이렇게 들어가지. 소방방재청의 의미가 뭐냐면 소방 업무와 방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재난을 방어하는 업무, 소방, 방재, 민방위 업무까지 모두 총괄 조정하도록 소방방재청을 개청을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지금으로 치면 소방청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금화청도 아니고 금화도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야. 같은 말이에요. 소방관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이니까 4개월 뒤에 잘 보세요.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했잖아. 그러니까 기능을 더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 이를 다 묶어놓아서 하나의 도감, 청을 만들 테니까 니들이 모든 걸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재난, 소방 업무도 다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제 찢어놓습니다. 그래? 그러면 재난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해. 그 대신 소방 업무는 긴급 구조 활동은 소방청에서만 해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업무를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심할 게 2004년 6월 1일이 소방방재청을 개청했다 그러면 연도 조심하세요. 2014년이에요.
소방 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설치한 후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방재청 대신에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2004년 얘를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2004년과 2014년 2004년과 2014년 이렇게 분리하면 되지. 2004년은 소방방재청 2014년은 국민안전처. 그리고 드디어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을 개청해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점검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로 헷갈리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어려운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기 있네요. 1958년의 소방법과 2003년 올해 소방기본법, 1973년의 지방소방공무원법과 1978년의 소방공무원법, 2004년의 소방방재청과 2014년의 국민안전처. 이게 가장 큰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해둬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읽어도 충분히 인식이 되니까 그건 읽어주면서 맡기면 돼요. 책을 한번 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전체를 다 들여다봤어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도록. 5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관서는 뭐였죠? 금화도감이야. 금화도감은 금수니까 조선시대. 정답은 금화도감의 조선시대. 3번이 됩니다. 근데 잠시 착각을 하면 고려시대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두 개가 늘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려시대는 금화금의 동그라미 칩니다. 금화금이다. 금화 제도의 밑줄 치세요. 고려시대는 제도로 시행이 되었고 조선시대는 법령을 제정 공포해서 법으로 시행한 겁니다. 화통도감과 티긋한 끝에 금화관리자 배치 이렇게 금, 화, 금으로 연습해요. 그 다음 조선시대는 수의 동그라미 치고 일단 금화법령이 중심, 금화도감, 연도 외웁니다. 꼭 금화도감 밑줄 치고 연도 써주세요. 무조건 알아도 써야 돼요. 그리고 무한 반복해줘야 됩니다. 1426년 세종 8년 2월 한 번 더요. 1426년 세종 8년 2월 수성금화도감 밑줄 치고 1426년 세종 8년 6월 한 번 더요. 1426년 세종 8년 6월 금화도감은 병조에, 수성금화도감은 공조에 설치. 그럼 그 병조, 공조, 관할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금수도 오지화의 동그라미 치고 끊임없이 읽어줘야 돼요. 도시계획, 그리고 오가작통법, 지방의 의용소방조직 밑줄 치고 이 지방의 의용소방조직은 국가에서 편제했다, 자발적으로 편성했다. 자발적 편성을 꼭 써서 계속 읽어줘야 돼. 자발적 편성이다. 화재 진화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죠. 화재 진화 도구 밑줄 칩니다. 한 번 더. 고려시대는 금화금, 조선시대는 금금수에 수도, 오지, 화까지 마무리 져주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이제 6번의 문제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소방의 역사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나열하래요. 그러면 보니까 금화제도와 금화도감이 나온 거 보니까 금화법령은 안 들어가 있네. 제도는 어느 시대? 고려시대. 도감은 조선시대니까 이게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잘 보세요.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뭔지를 알고 빠진 부분을 채워서 미리 연습을 하면 돼요. 고려시대는 뭐가 대표다? 제도가 대표예요. 금화제도가 대표입니다. 조선시대는 금화법령이 이렇게 우선이에요. 법으로 모든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 공포해야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법령이 되고 그 다음 금화도감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수성금화도감은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금화제도, 금화법령,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얘들은 연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은 소방이라는 용어로 연결되기보다는 소화전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소화전과 상비소방수 제도가 혼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성금화도감 다음에 소화전, 상비소방수 제도를
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맥락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가보개혁은 쏘쏘, 일제강점기는 소방서 소방수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들여다봅니다. 정답은 고려시대 금화제도에 조선시대는 금화도감 다음에 수성금화도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갑오개혁전은 점프하더니 상비소방수 제도가 나오네. 이건 일제강점기가 되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시대서로 다시 한번 재배열해 볼게요. 내용 2개만 넣으면 돼요. 거기 금화제도 다음에 금화도감과 금화제도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돼? 금화법령을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금화제도, 금화법령, 그리고 금화도감으로 연결하고, 금화도감 다음엔 수성금화도감이지, 수성금화도감 다음에는 상비소방수제도는 일제강점기니까 가부개혁전은 하나를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수성금화도감 다음에는 소화전을 써주면 되죠. 소화전. 그리고 상비소방수제도로 연결을 하면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 중에 일제강점기까지 내용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소스와 소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에 출제가 됐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정답은 4번이고 금화제도, 금화법령,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소화전, 상비소방수제도 이렇게만 연결해 놓으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 일제강점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순서를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용을 한 번 더 갑니다. 우리가 무한반복을 할 테니까 고려시대 보세요. 한 번 더 어떻게 어라? 금화, 금의 동그라미, 금화제도, 그리고 화통도감, 금화관리자 배치 밑줄 칩니다. 조선시대는 금금수도 오지화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금, 금화법령, 금, 금화도감, 금, 수성금화도감, 도, 도시계획, 오, 오가자통법, 지, 지방의 의용소방조직, 화, 화재진화 도구 이렇게 해서 무한 단어 반복만 하면 돼요. 금금수도 오지화 이렇게. 일제강점기로 가면 소방서, 소방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역항에 소방서 동그라미 치고 니은항에 소방수 동그라미, 그리고 상비소방수제도 밑줄 쳐서 읽어주면 돼요. 추가로 좀 더 보완 작업을 해줘야죠. 일제강점기 때는 할 것 다 했어요. 물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쟁 물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지만 아무튼 있긴 있었으니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일단 리을에 사다리 소방차를 밑줄 쳐보세요. 이게 화재 진압 장비나 마찬가지야. 사다리 소방차, 화재 진압 장비. 디귿 밑줄 치고 119 전화 밑줄 칩니다. 뒤에서부터 차고, 막루, 화재 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불조심 행사에 매년 2회 이상 소방 점검과 연습. 그 아래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해. 화재 예방에 힘썼다. 12월 1일 방화일.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는 복습할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읽어.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이게 인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일제강점기 때 무엇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의 역사로 소방의 역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아라고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지력까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는 완벽하게 외우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인지를 바탕으로 정답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아. 많이 보는 게.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막히는 문제가 없어요. 갑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또 나오면 반복하고요. 7번 소방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는 어떻게였다? 금화, 금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밑줄 쳐요. 습관적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는 금화금, 금화제도인데 이미 금화법령이라고 됐으니까 틀리네요. 이건 조선시대야. 금화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 틀리죠? 정답 1번. 이런 때는 바로 넘어가야 돼. 나머지 내용은 풀 시간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거는 언제나 문제를 풀 때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1426년 세종 8년 2월은 금화도감, 6월은 수성금화도감. 그러면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 설치. 딱 들어맞네요. 이건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정답 체크해서 1번 나오면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3번 조선시대 경국대전 편찬 금화법령 맞네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다. 자, 정부 수립 나오면 그 전에 미군이야. 생각해야 돼. 연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출발점을 미군부터 가야 돼요. 미군 1946년부터 48년. 그러니까 정부는 48년부터 70년. 이렇게 연결고리를 따라 들어가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풀려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1948년부터 정부 수립 맞고 동시에 소방제도는 어떻게 였나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미군 독립, 정부 국가, 발전이원, 성숙 광역. 한 번 더. 미군 독립, 정부 국가, 발전이원, 성숙 광역. 너무 편하네. 정부 국가, 국가소방체제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게 그대로 답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1번. 8번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시대는 소방 소쏘네. 소쏘는 어느 시대? 가보개혁 전후.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1번 조선시대는 우리 어떻게 였죠? 금금수. 그 다음 2번 일제강점기는 소방서 소방수. 계속 반복해야 돼. 4번 미군정시대는 소방위원회. 한 번 더 소방위원회. 이렇게 넘어갑니다. 5페이지 맨 위에 가보개혁 전후는 기억.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이란 용어를 사용. 소방 밑줄 치고 소의 동그라미. 니은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 설치. 소화전 밑줄 치고 소의 동그라미. 쏘쏘.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무한 반복이에요. 9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이다. 물론 이제 복원된 문제니까 과거에 선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니까, 물론 현재로 바꿔놓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방 조직으로 나왔을 수도 있으니 소방조직, 소방관서 같은 말이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 어디요? 금화도감. 금화도감은 연도 외웁니다. 1426년 세종 발년 2월. 어디에? 병조. 그러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조선시대 어두문자로 금금수도 오지화. 한 번 더 금금수도 오지화. 이제 외워졌죠? 그 다음 연도 들어갑니다. 금화도감은 1426년 세종 발년 2월 밑줄 치고 병조의 동그라미. 디귿 수성금화동합의 가 1426년 세종 8년 6월에 공조의 동그라미.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외워지기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금금수도 오지화, 금화법령,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도, 도시계획, 오, 오가작통법, 지, 지방의 의용소방조직, 화, 화재진화도구.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냐?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면 처음 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 반복하거나 그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넣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단원별 문제를 할 때 기출문제 참 시간 없는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상 문제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보고 나서 생각보다 몇 개 틀렸어? 다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런다고 물어보니까 무한반복이 뭔지 잘 몰라. 어느 정도를 반복하고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점수들이 안정적으로 나온지에 관해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 그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방법을 잘 들여다보고 얼마나 무한반복을 하는지를 연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달까지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기간이야.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험은 언제 가장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시험 당일날 점수가 가장 잘 나와야 돼.
지금은 무한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무한반복을 하면 이제 점점 전체 내용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머리에 다 그냥 구구단처럼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복습하라고 만들어주고 기본 개념을 잡아두는데 그걸 안 해. 마지막 작업을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공부를 또 그렇게 잘 할 거라는 거지.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 마지막이라고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고득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알든 모르든 똑같이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확실히 알게 돼요. 갑니다. 10번 금화 조직의 설치 시기는 금화 금이에요. 금화 금. 금화 조직 금화 도감이라는 얘기지. 어느 시대? 조선시대.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관서 금화 조직 금화 도감입니다. 해설 보세요. 한 번 더 밑줄 치면서 외웁니다. 1426년 세종 8년 2월 그리고 어디? 영조의 동그라미. 11번 우리나라의 소방서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소방수 어느 시대? 일제 강점기. 정답은 2번. 한 장 넘기세요. 또 나오죠? 자 이제 반복할 겁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정확해진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란 얘기예요. 일제 강점기 기억 소방서 동그라미 니은 소방수 동그라미. 소방서 소방수 상비 소방수 제도지. 소방서 상비 소방수 제도. 그리고 읽어요. 리을 사다리 소방차는 화재 진압 장비야. 사다리 소방차 화재 진압 장비. 119 전화 뒤에서부터요. 차고 막루 화재 경보 발령. 그리고 그 아래 불조심 행사에 매년 2회 이상 소방 연습과 점검. 12월 1일을 방화일 화재 예방에 힘쓴 거 맞죠? 이렇게 똑같이만 하면 돼요. 똑같이. 이제는 외운 것뿐만 아니고 인지력까지 계속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12번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소방서 몇 년요? 1925년. 정답은 1번. 해설 보세요. 1925년 경성소방서지. 자, 우리가 스토리를 넣습니다. 제2의 서울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수도에 설치했다. 1939년에 어디에? 부산과 평양에. 그리고 41년에는 청진에. 44년 45년에는 앞자만 읽어요. 용인함. 그럼 뭐다? 용산, 인천, 함흥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꼬박꼬박 읽어주세요. 그 다음 13번 소방법 제정연도다. 소방법이야? 1958년. 소방법은 1958년, 1948년도부터 1970년이니까 정부 수립 이후다. 소방법 1958년 끝났습니다. 그럼 정부 수립 이후 해설 보세요. 1948년부터 1970년. 1958년의 소방법에다가 이렇게요. 정부, 국가소방체제, 국가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14번 소방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말 그대로 2항에 이 부분이 보건과정에서 잘못됐어요. 2항에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라고 써주세요. 소방공무원법이 아니고 2항에 1949년 국가공무원법으로 바꿔주세요. 자, 우리 14번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14번. 우선은 1949년을 볼게요. 1949년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한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소방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게 어느 시기냐? 소방공무원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에 관계된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보세요. 국가공무원법이야. 그런데 이때 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없었지만 소방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고 했다고요. 그것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어요. 1949년에서 1969년으로 가니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경찰공무원법이에요. 소방공무원법 아니야. 경찰공무원법. 굉장히 내용이 깊이 들어간 겁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소방 업무를 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 소방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별정직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별정직 경찰공무원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요. 아직 소방공무원이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드디어 나오네요. 1973년에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해요. 그러니까 소방 업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 중에 이제 지방소방공무원을 드디어 빼냅니다. 신분을 보장해요. 지방소방공무원이란 용어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소방공무원. 지금도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1978년이 되어서야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드디어 완벽하게 소방공무원,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탄생을 합니다. 국가소방공무원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은 그럼 소방공무원의 구분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둘 다 별정직 소방공무원이에요. 특정직이 아니고 뭐다? 별정직 소방공무원 신분이야. 별정직 소방공무원. 그러면 현재는 소방공무원의 구분에 뭐에 해당돼요? 특정직이란 말이야. 특정직. 그러니까 1983년에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요. 공무원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드디어 별정직 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특정직 소방공무원.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의 구분에 어디에 해당된다? 특정직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구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특정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부분에 손을 댄다 그러면 제대로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맥락을 반드시 파악을 해라. 그 중에 73년과 78년에 소방공무원법과 지방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중심으로 먼저 들여다보고 앞뒤의 문맥을 좀 파악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더 보완 작업을 거쳐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왠지 보세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갑니다. 14번 잘못된 것은 밑줄 치고 1항 1426년 세종 8년 2월 병조의 금화도감 맞죠? 잘못된 것입니다. 2번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공포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아직 소방공무원이 없어요. 일반직 국가공무원 맞네요. 3항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공포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별정직 경찰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4번 2004년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본부를 두어 소방방재 민방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보세요. 소방방재 민방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관장 소방방재 민방위 업무를 총괄 조정은 어디에서? 소방방재청이야. 그럼 소방방재청은 2004년이 맞는데 6월 1일이 맞는데 소방본부를 두었대요. 소방본부는 언제 설치다? 1992년 전국시도에 소방본부 설치잖아. 맞아 틀려? 틀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올 때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나올 때 1, 2, 3, 4 보기를 다 알아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 2, 3, 4 지문 읽는 동안에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아는 내용으로만 충실히 풀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7페이지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 한번 볼까요? 기억 1992년에 무슨 본부 설치? 소방본부 밑줄 치고 이거부터 하세요.
2004년 리을 2004년 6월 1일 2004년 밑줄 치고 소방방재청 밑줄 칩니다. 2014년은 무얼 설치? 국민안전처에 밑줄 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보완하면 돼요. 2003년 5월은 소방기본법, 그리고 비교할 게 1958년은 무슨 법? 소방법.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2004년 3월 11일 길게 밑줄 넣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장 안 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2004년 3월 11일 길게 밑줄 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2017년 7월 26일은 소방청 이렇게 하면 돼요. 15번 소방 역사의 변천 과정을 변천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자, 이제 순서는 늘 이게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니까 의미가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연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 소방법 몇 년도요? 1958년. 니은 소방위원회는요? 미군정시대네. 미군정시대. 그러면 1946년부터 1948년. 이렇게 연도만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작업할 때 연도 연습을 따로 별도로 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 디귿번 광역자치 소방체제. 성숙광역 1992년부터 현재. 리을 소방방재청 2004년 6월 1일. 한 번 더 2004년 6월 1일. 그럼 연도 잡아주면 일단 니은항에 1946년부터 48년, 기역항에 1958년, 디귿항에 1992년, 리을항에 2004년. 그럼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 2번. 한 번 더 연습합니다. 해설 보세요. 기역. 정부 수립 이후 소방법이 정부 수립 이후니까 정부 수립 이후 정부 국가, 국가 소방체제, 국가 동그라미 치고 1958년에 소방법 밑줄 칩니다. 기본 개념을 계속 강화시켜줘야 돼요. 정답을 맞췄다? 그냥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면 다시 한번 개념을 계속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니은 미군정시대 미군 동그라미. 연도는 1946년부터 48년. 미군 독립, 미군 독립, 독립 동그라미, 독립된 자치소방체제예요. 그리고 언제나 중앙의 중앙소방위원회, 지방의 도소방위원회니까 소방위원회 밑줄 칩니다. 디귿,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는 성숙광역, 광역의 동그라미 치고 연도는 1992년부터. 한 번 더 갑니다. 1992년 나 소방본부 밑줄 치세요. 그리고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밑줄 칩니다. 2014년만 밑줄 치세요. 11월 19일인데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2014년 국민안전처 밑줄 칩니다. 2004년이 소방방재청, 2014년이 국민안전처. 이제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읽어요. 2003년 5월은 무슨 법? 소방기본법. 1958년은 소방법. 2004년 3월 11일 길게 밑줄 치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밑줄 칩니다. 그리고 2017년은 소방청, 물론 7월 26일 넘어갑니다. 16번 2012년 현재 경기도의 소방체제는 2012년이면 우리 1992년부터가 뭐라고요? 광역자치 소방체제야. 정답은 광역자치 소방체제 2번이 정답. 넘어갑니다. 17번 17번 위에 해설 한 번 더요. 이렇게 반복하면 지가 안 헤어지겠냐고요. 그러면 반복해도 나는 그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네.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걸 무한 반복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복습을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복습을 철저하게 해라. 자, 갑니다. 한 번 더. 1992년은 소방본부에 밑줄 치고 집중해야 돼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2014년 국민안전처.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2003년 5월은 소방기본법, 1958년은 소방법. 계속 2004년 3월 11일 길게 밑줄 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밑줄 칩니다. 2017년 7월 26일은 2017년 소방청에 밑줄 치고
17번 소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밑줄 칩니다. 1972년 1항 소방이 경찰에 편입 아니지.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이야. 왜? 1972년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원적 소방체제를 실시하지. 그래서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2항 1972년 이원적 소방체제, 그렇죠. 둘로 나눠줬으니까 1978년은 소방공무원법, 그러면 1973년은 지방소방공무원법. 그리고 4번 1978년 7월이 수원에 소방학교를 설치해요. 소방교육을 체계화했다. 소방학교 직제 맞네요. 그 아래 한 번 더 시대별로 갑니다. 1972년 뒤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 설치. 그러므로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1973년은 지방소방공무원법 밑줄 치고 1978년 리을은 소방공무원법 밑줄 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1975년이 민방위본부야. 그럼 75년의 민방위본부와 1992년의 소방본부를 구분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 1978년 7월이 소방학교 직제. 넘어갑니다. 18번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된 자치소방체제. 독립이야. 그러면 미군 독립. 그럼 미 군정시대는 연도의 출발점이에요. 1946년부터 1948년.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한 번 더요. 해설 보세요. 미군정시대, 미군 동그라미, 미군 독립, 미군 독립의 동그라미. 연도는 1946년부터 1948년. 그리고 언제나 니은의 중앙의 중앙소방위원회, 소방위원회 밑줄 칩니다. 지방의 도소방위원회, 소방위원회 밑줄 치세요. 시읍면엔 소방부를 두었다.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 9페이지 19번 소방의 역사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밑줄 치고, 습관적으로 밑줄 치고 넘어가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옳은 것 동그라미. 그 다음 1항 1426년 세종 8년 2월 빠졌지만 맞아요. 금화도감 맞습니다. 어디에? 병조. 2항 1925년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맞네요. 동시에 소방법 몇 년? 1958년. 그럼 연도가 같아 달라? 달라. 정답 2번이 틀렸네요. 3번 1972년 서울과 부산 이원적 소방행정체제. 거기 빠졌으니까 말을 좀 넣어주세요. 보건대 문제가 조금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괜찮아요. 자, 넣어줍니다. 서울과 부산 다음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올려야 문맥이 깔끔해요. 서울과 부산에 1972년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이원적 소방행정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소방체제와 국가소방체제가 동시에 시행됐다는 걸 그래야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넣어주고요. 4번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조심하세요. 2004년 3월 11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고 2004년 6월 1일은 뭐다? 소방방재청. 한 번 더. 2004년 3월 11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년 6월 1일은 소방방재청. 이렇게 해요. 그 아래 일제강점기를 또 반복을 해놨네.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지 우리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제강점기는 기역항의 소방서 동그라미, 니은항의 소방수 동그라미, 상비소방수제도 밑줄 치고, 그 다음 연도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 어디요? 경성소방서. 연도는 1925년. 이건 이제 너무 편하지 않나요? 너무 쉽죠? 자, 이제 1939년 어디 설치? 부산과 평양. 인지되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좀 더 인지시키면 돼요. 1941년 어디? 청진. 44년, 45년 앞자만 늘 연습해요. 용인, 함이야. 용산, 인천, 함흥. 다 외운 겁니다. 부정확하다. 아직 부족하다. 복습이 남아있잖아요. 복습해서 마무리 져주면 돼요. 그 다음
디귿탕 화재 진압 장비는 리을 보세요. 소방 사다리차, 사다리 소방차는 화재 진압 장비. 이렇게 연습하고 뒤에 차고, 망루, 화재 경보 발령. 그 다음 미음, 불조심 행사. 매년 2회 이상 소방 점검과 연습. 12월 1일 방화일, 불조심 행사. 화재 예방에 힘썼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이제 인지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다음 정부 수립 이유는 정부는 1948년부터 70년 정부 국가 소방체제. 정부가 들어가면 1958년에 무슨 법? 소방법.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면 돼요. 20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70년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 이거 보고 풀려고 하지 말라니까. 자, 가장 출발이 된 연도 몇 년? 1946년부터 48년. 이걸 먼저 가라고요. 아무튼 연도의 숫자는 웬만히 반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이야. 1946년부터 48년이니까 미군, 48년부터 70년은 정부. 됐네요. 정부 국가소방체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1번 소방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거는 것은 옳은 것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 그러면 기억 1426년 세종 8년 2월은 금화도감. 월은 안 썼지만 금화도감 맞죠? 니은 일제강점기 소방서 소방수 상비소방수 제도 맞네요. 1958년 소방법 하나 더 2003년 5월 1일은 소방기본법 이렇게 되잖아. 2004년 소방방재청 2014년은 국민안전처. 우리가 연습했던 과정에 해당되게끔 또 문제가 나오네. 언제 출제됐나 보세요. 2018년 상반기야.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상반기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도 중심으로 한 철저하게 문제를 냈죠. 근데 빠진 부분이 뭐냐면 소방제도 내용 하나 더 넣고 이렇게 연도 중심으로 넣고 소방의 역사 내용을 넣어서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묻는 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그럼 역시 소방의 역사에서는 보세요. 연도 중심에 해당되는 소방제도와 그리고 연도를 넣은 소방의 내용과 그리고 소방 역사에 관한 이쪽 어디였나요? 이쪽 요 소방 역사에 관한 걸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다 넣고 설명에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문제야.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 나오면 소방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 더 이상 문제 안 낼 겁니다.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출제를 안 할 거예요. 그 하나가 남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